가장 내가 처해진 이런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항상 이제 감사함을 좀 많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내가 알 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면,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도 혹시 그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방글라데시를 보게 되면 국민소득이 200불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어떻습니까? 거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걸 부분들 보면은. 그리고 자원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부분들이. 그러면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물질이 그렇게 풍요하다라고 해서 꼭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방글라데시처럼 이 국민소득도 가장 열악한 조건이고 환경 자체도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있냐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억 원이 있으면 어때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돈이면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막상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나한테 호주머니에 1억만 생기면 어떻게 돼?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 호주머니 1000만 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인생에 있어서 1억 원만 있으면 저는 정말 한번 살만할 것 같다.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1억 원이 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응? 3억 원, 5억 원, 그 다음에 10억 원 막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수중에 가진 게 없어요. 수중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놀고 문화가 그렇대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가진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뭐 물질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상대방하고 어떤 느껴지는 어떤 차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 즐기고 그 자체만으로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으로 어떻습니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물론 이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행복지수를 따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같은 1억 원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 원 있으면 행복하게 느껴지면서 이 1억을 가지고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사람들이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1억 원이 있어도 내가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감사함이 깃들여져 있는 삶이죠. 근데 1억 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사는 삶은 그 사람은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남하고 비교가 되고 어떻습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항상 처절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10억 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10억 원이 생긴다고 해서 바뀔까요? 안 바뀐 거예요. 근데 1억 원에 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변에 감사함을 알고 주변에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10억 원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10억 원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이 있을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거 가지고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 부분들이. 응? 미국에 어떤 한 노인이 있었어요. 어떤 노인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뭐냐면 별명이 뭔지 알아요? 감사 할머니래. 감사 할머니. 항상 눈 뜨고 나면 감사하대. 만나기만 하면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옆집 한 노인 할아버지가 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왜 맨날 감사하다고 그러냐 부분들이.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없어도 너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분들이. 그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할머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나는 이렇지만 주변에 나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하더라도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다.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까요?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은 똑같아도 같이 1억이 있어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인드가 어떤 삶이냐, 이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나의 행복 지수는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다라고 입에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게 꼭 채워져야만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내가 주어진 이런 모든 환경이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게 바로 그런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모든 감사함을 가지고 살면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떻습니까? 좋아지죠. 그 정신적으로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어떻습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똑같습니다. 일을 해도 내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처해진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비교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일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좀 일을 하시길 바래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뭐 내가 감사하고 누구한테 베푸는 게 누구를 위해서 베푸는 겁니까? 누구가 잘 되라고 베푸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씨를 뿌린 거죠, 분들이. 내가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죠.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감사함과 사랑을 품어주면,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씨가 자라죠. 여러분들이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 소득이 누구한테 가냐면, 여러분들 씨를 뿌렸으면 누구한테 옵니까? 과일이. 여러분들한테 오잖아요. 과일이. 여러분들이 따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밭에다가 씨 뿌리면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거잖아요. 수확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씨 뿌리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세로 항상 감사의 씨, 그런 사랑의 씨를 여러분들이 뿌린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20대부터 일을 줄곧 해왔어요. 그러니까 26살 때부터. 그리고 원래 긍정적이었고, 원래 항상 뭐 살든 못 살든 간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부자였거든요, 분들이. 마음속에서 뭔가 해낼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항상 이 마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는 더 잘 살 거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드리는 감사죠. 이게 무슨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지만 내가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뭐에 감사?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참 감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지금 내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드리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감사에도 보면은 내가 깊숙한 감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생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처해진 현실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일을 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방글라데시처럼 사는 것보다는 있고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게 낫다 이거야. 알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 그냥 감사함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10억이든 20억이든 있으면서 내가 어떻습니까? 감사함을 알고 사는 그런 삶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예를 드는 거죠. 돈이 있으면 더 탐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들이. 며칠 전에 기사 또 보셨어요? 어떤 아들이 여기 강남에 사는데, 어떤 아들이 자기 이제는 아들이 그 카드 값을 있잖아요. 부모 카드 있잖아요. 어머니 카드를 가지고 카드 값을 5,300만 원인가요? 월. 한 달에 5,300만 원 카드를 긁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 집안은 그냥 일반 집안은 아니겠죠.
한 달에 5,300만 원 정도 긁을 정도의 집안이면은 당연히 뭐 엄청나게 부자로 살거나 어떤 재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그 나이가 그 아들 나이가 39살이래요. 장가 가고 뭐 했는지 몰라요. 집에서 장가 그 나이 때까지 집에서 얹혀 살면서 어머니 카드나 쓰고 그 5천 몇백만 원 써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들 데리고 가서 카드 긁은 것 중에서 이제 취소를 한 거예요. 이제 취소를 했는데 이제 아들은 화가 나는 거야. 이제 화가 나죠. 왜? 나는 이렇게 하려고 카드를 썼는데 어머니가 갖다 취소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이제는 밀어쳤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부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소송까지 또 휘말렸나 봐. 그래서 이제 벌금 200만 원 때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벌금 200만 원이 누구한테 가냐? 또 그 어머니가 또 내야 되겠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애들 키워가지고 자녀를 키워서 오히려 그 자녀가 물론 키우는 가정 속에서는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들이. 그리고 그 받는 것이 당연히 익숙해져 있고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냐면 누구 하나 부모가 제재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늘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나중에 있잖아 줄 줄을 몰라요. 그리고 받기만 하다가 안 주면 있잖아 열이 받는 거예요. 방금 전에 똑같잖아요. 5,300만 원 카드 밝으면 여러분들 일반인들로 생각하면 엄청난 혜택 본 거 아니에요? 엄청난 혜택이 아니라 누구는 이 5,300만 원만 있어도 산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5,300만 원 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냐고요. 부분들이. 그럼 감사함이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를 어떻습니까? 얻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밀어가지고 상처를 내는 그런 자녀가 생겼다라는 거죠, 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녀도 문제가 있지만 시적으로 큰 잔재는 그런 자녀를 키운 어머니한테 자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시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 사실은. 부분들이 그렇게 습관을 길들였고 그렇게 해왔고 부분들이.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이게 키운 보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악마를 키웠네.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다. 이분들이 돈으로 키운 게 아니라 인성으로 키우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시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분들이. 이게 나중에 지금은 그런데. 지금 한번 뭐 소송까지 가서 200만 원까지 벌금형 받았는데 앞으로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앞으로 볼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가면 갈수록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더 소원해지겠죠. 이 부분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어렵게 키워가지고 39살 되도록 얼마나 헌신을 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키웠는데 아무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이. 예? 근데 제가 보면 정말 없는 집에 살아도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뭐 시골 출신이지만 저도 이제 안면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 뭐 살면서 뭐 제가 뭐 풍요로움을 갖고 산 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도서관 가려고 100원짜리 그 청소년 도서관 하루에 100원 내면 청소년 도서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거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냐면 시골에서 서울로 보내주신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시골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엄청 뭐 그렇게 감사함을 느꼈고 제가 가장 좀 얘기했던 거는 제가 항상 이제 오늘한테 얘기했던 거는 제발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좀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이거예요. 내일이 이제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 시험 보는 날인데 오늘 고추 따라고 하면 어머니 마음을 알겠는데 이게 일손이 딸려서 알겠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그러면 나중에 했어요. 고추는 땄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밤에는 또 공부하고, 그래서 시험 보긴 봤는데, 그래도 그게 불평불만이 크게 나진 않았어요. 그때는 잠깐 좀 화가 났어도, 또 그러고서 저녁 때 또 공부하고, 또 다음에 또 시험도 잘 봤어요.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조그만 거에도 감사한 거야. 부분들이. 왜? 시험 앞두고 요즘에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울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 시험인데, 오늘 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입장에서 시킬 마음도 없겠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지금 저를 뭘로 보냐고 그분들이. 네? 근데 시골 사람들 그런다니까.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일손이라는 게 있잖아. 일손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해도 그게 크게 원망이 들지가 않는 거야,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금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분들이. 응?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전혀 저도 결혼하면서 결혼자 부주금으로 100만 원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원한 것도 없었고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야. 100만 원 가지고. 제가 벌어놓은 거 갖다가 집장만 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오히려 지금은 더 감사해가지고 용돈 100만 원씩 드리지. 그게 더 감사해서. 왜? 태원해주고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오늘날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더 못 받는다고, 더 혜택을 못 받는다고, 어떻습니까? 더 부모들을 더 박대하고 더 점점점 자녀들이 나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힘은 더 세질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힘이 나약해질 거고 부분들이. 그럼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부분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자라온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미국 유학 얘기 또 했을 거예요. 어떤 대기업, 그쵸? 그런 사연이라든지 이런 사연을 본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을 키우는 거는 가장 큰 농사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가장 큰 농사인데 잘못 지으면 정말 나중에 정말 어떻게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맞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갈 수가 있는데 정말 인성으로 올바르게 키우는 게 정말 올바르지 않느냐. 돈으로 키우는 거는 잠깐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고 해서 막 보챘을 때 하나 주잖아요. 그때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순간이에요. 그 딱 지나고 1시간 지나면 있잖아요. 또 그래.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나고 나면. 그거는 그냥 원래 받았던 거예요. 받은 거고 또 왜 지금 안 주냐 이거야. 여러분들 애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4살, 5살짜리 한번 해보세요. 부분들이. 조금만 받으면 다음에 더 받길만 하고 사탕 하나 주잖아요. 나중에 사탕 2개 달라 그래요. 사탕 2개 안 주면 뭐라 그래요? 뭐 머리채 뜯고 뭐 와가지고 부분들이 그런 거야, 부분들이.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사실은 정말 안 좋죠.